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정리를 통해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박준호의 투자 전략, 황소와 곰입니다. 박준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오늘 장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6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9포인트의 하락으로 186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10포인트 이상의 하락으로 이틀째 500선을 이탈해서 482선에서 오늘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세계 증시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작용해서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 상승해서 수출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오늘 업종별 특징으로 본다면 자동차주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급등으로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또 통신주 역시 SK 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을 중심으로 강세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예, 정리가 잘 됐군요. 네. 지금 세계 정시는 여전히 재정 절벽이라는 먹구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먹구름이 빨리 그쳐야 되는데 네네. 계속 질질 끌고 있죠. 네. 이것은 작년 여름에 미국이 부채 한도 정액 문제를 놓고 시간을 많이 끌었던 것에 비교되어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계속 시장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것은 당연히 타결될 문제지만 네. 타결하는 데까지 밀고 당기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이고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계속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 여름에 부채 한도 정액 문제도 굉장히 전망이 어두웠지만 결국은 해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번에도 해결되겠지만 시장은 아마 그러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인이고 변동성을 계속 키우는 요인이고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먹구름 속에 희미한 빗줄기가 하나 나온 것이 바로 이 환율 문제. 네. 그래서 이 환율이 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네네. 자동차주에 상당히 지금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네. 자동차 오늘 급등한 이유가 네네. 바로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이 요인이 지금 환율 면에서 작용하고 있다. 네. 이것이 그래도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형국이군요. 그렇지만 시장은 여전히 안개가 그칠 때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흐름을 네. 이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네. 오늘의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의 그 긍정적인 드라이브 요인으로 네. 물론 지금 시장은 부정적인 드라이브 요인이 많지만 네. 그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드라이브 요인을 찾자면은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우리 국내 수출주의 계속 악재 요인이 되었던 원화 강세 요인 이것이 지금 방향이 반대로 지금 틀고 있는데 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환율 차트가 지금 나오나요? 환율 차트를 한번 잠깐 네, 보여주시죠. 화면으로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이 재정 절벽 우려가 네. 환율 면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역작용이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재정 절벽 우려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고 이 달러 강세가 바로 환율 상승을 촉발해서 그동안에 이 원화 강세가 수출주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네. 미쳤어. 대표적으로 이 현대차, 기아차가 아주 역풍을 맞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환율이 강세로 돌아선다면 오히려 재정 절벽 우려가 우리 국내 수출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네.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도 이렇게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시장에서 어두운 면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의 드라이브 요인을 우리가 판단해낸다면은 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은 이 먹구름, 재정절벽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여전히 그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 우려라는 것은 시장의 추가 하락의 그 우려라는 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 요인으로서는 여전히 그 변동성에 노출돼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뭐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펀더멘탈 요인,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나 방어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즉 그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필요하다. 네. 그렇지만은 단순히 이 공포감에 의한 매도로 거의 무방비로 그냥 대응할 수도 없지만은 완전히 또 시장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그 기회를 또 놓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 랠리에 대한 대비한 포트폴리오도 네.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중 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산된 포트폴리오, 또 적정 현금을 가지고 있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이런 네.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정리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뜨거운 주식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의 핫스탁입니다. 기아차였는데요. 6% 그렇습니다.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요. 이 예. 기아차가 왜 오늘 뜨거운 주식으로 떠올랐을까요? 그 의외로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군요. 네. 사실 그동안에 현대차는 조금씩 그 반등의 흐름을 조금씩 그 보였습니다만 네네. 기아차는 사실 그 흐름에서도 뒤쳐져 있었는데 오늘 의외로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드디어 움츠리고 있던 그 압박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잠재적으로 상승 요인이 이제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그동안에 악재 요인, 개별 시장 네. 요인도 있었지만 네네. 환율 측면에서는 시장 요인이었다고 하지만 개별 기업 요인도 악재 요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 있었고 네. 반등의 시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매우 강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악재가 소멸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까요? 그 해석은 사실상 이제 그 펀더멘탈 요인과 그 시장의 심리 요인 두 개가 지금 같이 겹쳐 있기 네. 때문에 당장 심리 요인은 그때그때 또 기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네,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모두가 다 해소되었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주가 흐름은 그런 걸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그 반등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그 과장 연비 문제로 그 개별 회사 기업 가치 훼손 부분이 있었고 또 환율 문제에 있어서 원화 강세로 인한 그 수출주 부담 요인이 네. 있었고 이 두 가지 이제 이중고에 시달렸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둘 다 해소되는 뭐 그런 그 지금 국면에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과잉 연비, 과장 연비 네네. 이것은 사실 연비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보다 사실 과장된 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 네. 나타났다. 그쵸. 그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수급에 악재로 더 작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시장에서 소화를 했고 이것이 해소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가 과매도 상태에 있는 것이 해소되는 그 용수철이 마치 눌려 있다가 네. 튀어오르는. 튀어오르는 뭐 그런 그 흐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네. 현재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는 사실상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런 시세 흐름만 따라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펀더멘탈 요인을 네. 같이 봐야 좀 합리적인 판단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추격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라.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추격 매수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은 네. 사실 그 내가 단기로 대응하느냐, 음. 이걸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면 네. 좀 길게 투자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추격해야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나의 투자 패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이 시점이 맞다 안 했다 이 판단은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상황이 어떤가로 판단해야 가장 정확한 판단이 되고 그 판단이 된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일까라는 해답이 그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해 보면은 분명히 적정 기업 가치보다 과매도 상태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장 가격은 기업 가치에 비해서 현재의 지금 터무니없이 지금 떨어진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적 가치로 따지는 것이죠. 기아차의 실적이 지난 3분기 어닝 쇼크를 보였지만 사실상 작년대 고성장에 대한 추세가 많이 꺾여 있는 그 현재 그 시장 상황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슈팅했던 거는 충분히 해소돼야 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하되 이 줄어든 실적의 연장선상에서 올 4분기 또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본다면은 지금 기아차의 그 PR은 8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 글로벌 경쟁 자동차들 평균 회사들의 그 PR은 지금 10배 내외 수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8배 수준이라면은 경쟁사보다 실적 가치로 지금 현재 주가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본다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일시적으로 급등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작은 걸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따져 본다면은 지금 단기 반등 이후에도 충분히 아직 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면은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다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야 될 것이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주식 기아차에 대해서 그 분석을 흐름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11월 16일 기업은 코리안리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재보험 회사인데 도대체 왜 이 회사가 오늘의 기업일까요? 예, 코리안리는 지금 이 약세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상당히 제 눈에 인상적으로 띄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우선 먼저 보시죠. 이 코리안리의 주가는 보시면은 가운데 아주 급락했다가 반등 이후에 다시 또 한번 급락했죠. 그래서 저 가운데 급락했던 것이 시장 요인이 아니고 이 회사의 개별 회사측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 훼손 요인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급락했던 저것은 작년에 태국의 그 홍수 피해로 인한 손실 부담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뭐 1년치 이익이 날아갔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 저 주가가 반영을 했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원래 제자리로 이제 복구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우측에 다시 최근에 주가가 다시 거의 뭐 작년 수준까지 근처까지 떨어졌던 것은 바로 미국의 그 허리케인 피해로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작년의 그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그 태국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주가가 이제 놀라서 저렇게 슬금슬금 떨어진 것인데 저것이 다시 지금 복원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 보상 피해주다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려에 불과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과연 그만큼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이 이제 기업 가치 훼손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는 아직 우려지 정확하게 이제 그 금액이 회사에 얼마나 지금 작용할 것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안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도 실적으로 이제 확인될 때까지는 사실상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가가 저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태국의 홍수 피해만큼 미국의 그 동부의 피해 규모가 그렇게 대재난만큼 그렇게 또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언론의 그 과장 보도로 인한 헤드라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과장되게 반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은 네. 이제 회사 측의 그 사업 보고서나 또는 회사의 그 또 CEO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 네. 나온 설명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대충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리 재보험은 지난 태국 홍수 피해 이후에 해외 수재에 대해서 굉장히 선별 수지를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 나오는 이 사업 보고서 상에 나오는 데이터로 보면은 해외 수재가 사실상 전체 회사의 그 비중으로 빈자면 뭐 아직까지 일부 부분이죠. 네. 대부분이 국내 요인이고 해외 요인은 아직까지 크지가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북미 지역은 항상 그 허리케인이 상습적으로 피해가 예, 크죠. 네. 상시로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수재 보험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별해서 받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수재 부분의 비중 중에서 북미 전체 지역 비중이 한 10% 정도 되더군요. 그렇다면 해외 부분 중에서도 한 10%밖에 안 받고 그게 해당이 안 되고 네. 다시 거기서 매우 선별해서 우량 그 수재 네. 부분만 받는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거의 없다. 회사 측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사실은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숨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개별 코스닥 아주 소형주처럼 그런 건 네. 아니기 때문에요. 아주 글로벌 펀드들이 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네.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피해 보상 규모의 그 실적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주가 이 급락 이 수준은 현저하게 과매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매도 현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건데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일반 투자자들은 이걸 팔아야 하는지 사야 하는지. 그렇죠. 그게 네. 바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실적하고 이 현재 주가하고 이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매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네네. 그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은 사업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또 추정 시도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다 나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매겨 보면은 이 역시 글로벌 그 동업계 경쟁사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코리안리는 국내 재보험업계 독점이죠. 네. 유일한 독점이라는 것은 시장 독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일반 평균 다른 손해보험사보다도 한 50% 이상 비싸게 매겨져야 되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아시아 시장으로 계속 그 진출을 해가지고 아시아 시장에서 최대 보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의 프리미엄 요인이죠. 그래서 아시아 보험 시장은 지금 재보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성장 경제죠. 그래서 이 재보험 시장이 국내에서 성장 한계를 벗어나서 아시아 시장으로 신성장 시장으로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 프리미엄도 지금 좀 부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독점의 프리미엄, 국내로서는 독점 프리미엄, 또 아시아 시장에서는 성장 프리미엄 네.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그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억울한 주가죠. 네. 그래서 이 회사의 PR 2013년도 실적 대비 PR이 한 8배 되는데 글로벌 손해보험사 이 평균 PR이 15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반값이라고 볼 수 네. 있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절대 저평가 상태는 시간에 가면은 자연히 제자리로 복귀하게 돼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한다면은 이 회사를 관심 있게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내일의 투자 전략, 투자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죠. 오늘 시장 특징은 여전히 재정절벽이라는 먹구름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한 줄기 가느다란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이라는 것은 사실상 재정절벽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국내 수출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을 해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수출주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준다면 다가오는 연말 랠리에 이러한 수출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변동성은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러한 우려감은 금방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당분간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장에서 다가오는 연말 랠리에 대해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리스크에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되 연말 랠리에 대한 준비는 분산된 포트폴리오 이 부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야 투자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포트폴리오를 여전히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도 우리가 투자의 기회가 있고 그래서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라는 유명한 월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박춘호와 함께 하십시오.